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함께 찾아보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홍준만 FA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해외 시장 중요한 이슈부터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홍준만 FA부터 함께 하도록 하죠. 네, 저는 오늘도 중국장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장이 이틀 전에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어제는 반등하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09% 오른 3,393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조만간 다시 3,400선을 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그런데 10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즉 PMI 지수가 51.6으로 9월보다 0.8포인트 떨어지면서 좀 경기도나 우려에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후장에 들어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아마 상해종합증시는 강보합세로, 심천증시는 더 많이 상승해서 0.69% 상승한 2002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중국 정부가 증시에 개입해서 시장을 안정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날 급락한 상황에서도 정부 자금이 개입해서 낙폭을 줄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역시 안정을 찾으며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닌가라고 많은 이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 중국 증시는 금융 규제가 해소가 어려운 만큼 좀 유동성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적 관점에서는 시장에 좀 나쁜 전망이 없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해 증시는 이익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좀 강세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의 단기간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흐름 함께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김민아 FA와 함께 하도록 하죠. 네, 미국 쪽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일단 저희 차트 먼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면은 또 올랐죠. 그저께 하락했다가 어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23,377.24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고요. 그리고 S&P 500도 역시 상승 마감했죠. S&P 500 역시 전일 대비 0.09% 오른 2,575.26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그런 하루였는데요. 지금 이번 달에 저희 연준 회의가 있죠. 연준 회의 때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기업들의 호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거의 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비용 지수 같은 경우에 0.7%나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또 주택 가격 지수나 또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이런 지수들이 모두 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상승했죠. 전일 대비 0.43% 상승한 6,727.67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페이스북이 0.1%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또 애플이 1.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브랜드죠. 유명한 언더아머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21% 급락했습니다. 역시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시장이다. 미국 시장은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예상에도 불구하고 전망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3%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P 500기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실적 발표를 마쳤는데요. 앞으로도 남은 기업들 실적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 동향 함께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함께 분석해보면서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왕응용화학과 애플, 오량액, BOE, 그리고 BH, 아도비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고요. 각각 수익률은 7%, 17%, 29%, 무려 BOE는 63%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H는 4%, 아도비 시스템은 20%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아 FA의 패시브 포트폴리오입니다. EM은 11.16%, 중신증권은 2.42%, 그리고 타이거 200이
6.94% 그리고 VNQ와 스타벅스, 넷플릭스까지 가지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현재 6.18%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XT는 2.22% 그리고 LIT가 8.91%, BOTG가 10.12%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다 성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가 지난주보다 수익률이 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매주 올라가서요. 네. 진짜 할 말은 여러 가지 많은데요. 네네. 시간 관계상 오늘도 좀 몇 종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애플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뭐 아이폰 8이 어쩌네, 아이폰 X가 뭐 출시가 어쩌고 결국 말은 많았지만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어제도 1.39% 오른 169.04달러에 마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 신제품 발표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공격은 받아왔지만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락할 때 이때도 제가 그냥 딱 붙잡고 홀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주가는 잘 상승했습니다. 지금 아이폰 X의 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준다는 것, 아이폰 X의 출시 이후가 더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익률이면 이렇게 좀 얘기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해주시고 계신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또 홀딩하고 있었더니 주가가 또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애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요. 우선 가장 큰 건 역시나 아이폰 X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은데요. 사전 주문이 개시된 27일에 무려 20분 만에 주문이 다 매진되었습니다. 이번 주문에 성공한 소비자들은 운이 좋은 거죠. 그런데도 5주에서 6주의 대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아이폰 X가 역대 최고의 히트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계속 이제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 목표가를 $20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애플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X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이대로 그냥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좀 커서 고민되고 있는데요. 네네네. 애플 지금 혹시나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기존에 제 포트에 맞게 매수하신 분들은 전량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은 좀 올 수 있겠지만요. 그냥 딱 붙잡고 아이폰 X 이후 그리고 실적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계속 매수 의견, 목표가 상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이런저런 소문에 더 이상은 현혹되지 마시고 마음 굳게 먹고 느긋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플은 좀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BOE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무려 63%이고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민아 FA와 잠깐 얘기했어요. 이 정도 수익률이면 밥 한 번 사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 네, 뭐 이 정도 네. 수익률이면 밥이 아니라 뭐 네. 다른 것도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제가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아요. 네. 뭐 BOE는 이제 네. 좀 이야기해드리기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가가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BOE에 관한 이슈들 거의 다 말씀드렸죠. 뭐 성도 공장 조기 가동, 뭐 이익 실적했고, 뭐 정부 지원 여러 가지 많은데요. 뭐 호재들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BOE 차트 보시면은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뭐 어떻게 손을 댄다라고 좀 말하기 어려운데요. 신규 진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량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라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꽉 붙잡고 한번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가는 만큼 또 수익률을 많이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홀딩하는 뭐 이익 실현 안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민아 FA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는 저런 얘기 굉장히 멋있네요. 네. 멋있고. 네.
사실 이제 BOE 같은 경우에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굉장히 탐나는 종목이고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저라면 일단 이익 실현을 조금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수익이 좀 많이 났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홍준만 FA 그 BOE의 성장성을 좀 더 멀리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다만 이제 최근에 BOE가 플렉시블 아몰레드 생산에 좀 들어가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한 7천만 대 정도 생산 가능한 라인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이 플렉시블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시장은 삼성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이 독점하고 있는 물량에 BOE가 조금씩 포션을 먹어갈 수 있으면은 지금 저희는 굉장히 앞으로도 지금 주가는 뭐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또 단기간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개인이 선택을 하시겠지만은 조금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 점에서 김이나 FA가 정말 뭐 저 대신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네. 뭐 이 정도면 이익 실현하고 나와야지 이게 액티브 포트폴리오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반대로 이럴 때 한번 끝까지 붙잡고 매달려서 올라가 보는 게 또 다른 좀 액티브의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갈 때까지 가보는 건데요. 조정이나 급락 한 차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10% 내외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감안하면은 뭐 큰 걱정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BOE는 또 애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갈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액티브 포트폴리오 함께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패시브 포트폴리오 보면 타이거 200과 중신증권을 제외하고 뭐 미국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창 실적 발표 시즌인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의 기업 실적은 어떠한지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여러분 많이 보셨다시피 실적 발표 시즌이죠.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포트폴리오 패시브 포트는 거의 다 이제 ETF로 아무래도 많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 ETF 구성하는 종목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큰 그림을 좀 보는 편이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남아있죠. 일단 스타벅스 저희 차트 보시면은 어제 소폭도 하락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트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랄까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번 실적 발표 때가 아마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달 때 한번 급락을 하고 난 이후 요때였죠. 이 7월 29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 28일이었죠. 이때 이후에 쭉 하락하는 상태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0.6% 빠져서 54.84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9월, 10월 남은 3, 4분기 좀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게 음식료들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케인 하비 때 좀 빠졌던 그런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들 앞으로 10월, 11월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개별 비중으로는 사실 15%면은 적지 않은 비중이기도 한데 홍주만 FA라면은 이 비중 그대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커피 쿠폰도 못 받으셨다고 해야지. 제가 이 스타벅스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쿠폰 방송 그 초기에 얘기했는데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김이나 FA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인데요. 정말 안 줘요. 근데 제가 알기로 여자분들한테는 쿠폰 엄청 뿌리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저를 안 주네요. 남자들은 이거 얘기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남자들은 감성이 없어서 저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안 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저한테 쿠폰도 못 받아서 별로 저에게는 정말 매력이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 진짜 좀 제 스타일에 안 맞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회사가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처럼 장기적으로 돈을 묻어두기에는 아주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너무 낮고 수익 내기까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쿠폰은 아예 못 받을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 스타일과 성격상에는 좀 김민아 대표에게 서운한 것도 있고 해서 잘 맞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홍준만 FA와는 맞지 않는 걸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김민아 FA와는 좀 맞나요? 네, 저는 저도 사실 자꾸 방송을 저희가 패시브 포트폴리오로 잡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좀 원래 화끈한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패시브 포트 안에 개별 종목 넣다 보니까 어떤 종목 넣을까 고민하다가 넣은 게 좀 스타벅스였고요. 변동성이 그만큼 좀 비교적 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저희 VNQ 같이 변동성 낮기 때문에 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정말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적금 한 달에 뭐 꾸준히 얼마씩 하시는데 적금하시는 돈에서 한 6만 원 정도만 빼면은 스타벅스 한 달에 한 주씩 사 모으실 수 있습니다. 저 이런 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적금 대신 정말 한 주씩 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극단적인 분산 투자로 받아들이고 지금 ETF들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습니다. 특히 BOTG의 경우는 연초부터 가장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시즌 이후에도 괜찮겠죠? 네, BOTG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BOTG 자체가 이 글로벌 X 펀드 자산 운용사의 대표 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꾸준히 연초부터 올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1.33% 올랐죠. 지금 23.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산업이나 아니면 가정용 할 것 없이 일단 로봇을 만드는 기업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쪽에 지금 투자하는 ETF죠. 그리고 또 대표 펀드인 만큼 운용을 잘 하는 편인데요. 이 펀드의 방향성을 보려면 여러분들 기업 실적 발표할 때 기초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다 보실 필요 없고요. 한 3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엔비디아나 뭐 키엔스, 미쓰비시 전기 요 3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비중이 가장 크죠. 여러분 그래픽이나 아니면은 뭐 AI 쪽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키엔스는 공장 자동화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 미쓰비시는 가정이나 산업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전기 제공하고 설비 투자하고 이런 업체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3가지 회사 정도만 살펴보시면 ETF 방향 살펴보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BOTG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신규 편입 종목 있다고요? 네, 신규 편입 종목 현금 저희가 25% 끝끝내 쥐고 있다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이걸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쓰고 그다음에 또 비중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은 저희 티커는 KWEB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투자하면서 사고 싶었던 종목이 아까처럼 뭐 BOE도 있었고요. BOE 말고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두 이런 회사들을 저는 정말 사고 싶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방송한 이후에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린 이후에 거의 90% 정도 오른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패시브 포트폴리오니까 말씀 못 드리고 있다가 이번에 ETF를 통해서 좀 사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 55달러, 56.52달러에 거래 중이죠. 어제도 1.75%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인터넷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단돈 55달러, 56달러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을 사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또 총 30개 정도 되는 중국의 대표적인 내수 기업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성장에 베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가격 56.52달러의 비중 5%, 조금 올랐지만 뭐 그런 건 상관없이 분할 매수할 거기 때문에 이 가격대 좀 매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씩 이제 시청자분들께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시장 정리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저부터 할까요? 네. 예. 일단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지금 뭐 액티브 대 패시브의 어떤 대결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상승장에서는 액티브한 비율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액티브 포트폴리오 중에 종목을 좀 픽해 주시고요. 또 패시브 비중을 줄이시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에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 비중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준만 FA는요? 네, 저는 사실 요즘에 좀 부담감이 좀 큽니다. 수익률이 높아서? 네, 수익률이 너무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다음 종목 뭐 들어갈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때문에 부담감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신규 편입 종목 정했습니다. 네. 내일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포트폴리오 비중도 조금은 좀 조정을 할까 생각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변화되는 대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현재를 즐기시는 방법도 하나의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으니까 내일 이 시간 또 같이 하시면서 어떠한 종목 편입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